잃어버린 4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11월 20일이라는 타겟데이가 가까워오자 부랴부랴 유상증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졸속 부실 매각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왜 또 우리가 부실 매각이다라고 하냐면 지금 유상증자가 1,500억 필요하고 지금은 부실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캔코가 어저께 이사회를 통해서 ABCP를 받아낼 수밖에 없고 채권단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과정까지 매년 캔코와 공자위가 쌍용건설의 경영평가위원회를 매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고 그 허위를 관리 감독해야 될 캔코와 공자위는 그거를 방기하고 방치해서 부실을 확대시켰다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와서 어저께 장영철 사장과 우리은행장이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마치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실 경영의 책임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한테 또 구조조정의 굴레를 씌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용인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한해통신망에다가 쓴 말이 뭐냐면, 좋다, 구조조정 하려면 순서대로 하자, 부실 관리한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부실 경영한 부실 경영진 다 퇴진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그때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구조조정을 물을 책임의 자격이 없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채권단에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뭐 캔코와 공자위의 부실관리 책임 문제는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자기네들이 항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은행으로 채권단의 주채권은행도 참 지 맘대로 바꿔요.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이 우리 주채권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역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우리은행으로 주채권은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단한테 지금 하는 얘기는, 채권단은 사실은 PF 부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쌍용건설의 채권단은 지난 5년, 6년 동안 PF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몇백억에서 1,000억 이상의 이자를 매년 받아갔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PF를 해줄 때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PF팀이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절성이 스스로 판단되고 인정되어 줬을 때만 PF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와 은행권이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PF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성공한 것에 대한 이익을 쉐어하면서 그 사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은행은 그 어떠한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자를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PF가 부실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쓴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인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와서 주채권은행이 됐다고 해서 우리은행장이 마치 개손자금이 된 것처럼 나타나서 내가 자금을 지원하면 너희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쌍용건설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클린컴퍼니가 돼서 워크아웃을 졸업했던 쌍용건설이 5년 안에 이렇게 재부실화된 거에 대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부실 경영을 매년 경영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공자위에 보고해왔던 캔코와 공자위의 관리 책임 문제, 결국은 금융위 정부의 부실 관리 이 책임을 정말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동자들한테 또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모든 걸 투쟁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투쟁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규명을 짓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건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21세기 피사의 사탑이라는 사진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택시기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한테 저 건물을 보시면서 싱가포르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그랬더니 쌍용건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줄 알았다, 저 현장은.
3교대로 정말 하루를 안 쉬고 일하고 거기서 고생했던 직원들이 우리 쌍용건설 직원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타지마할 기억하시죠? 그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그 임금이 그 무덤을 지었던 그 타지마할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타지마할을 지은 석공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속조물을 짓지 말라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손가락이 잘린 석공들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은 쌍용건설이 지은 그 21세기의 피사의 사탄만 조명을 했지 정말 단 1시간도 쉬지 못하면서 노예처럼 일했던 그 노동자의 피였다면 어느 언론도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린 이 쌍용건설이 이 부실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노동자에게 이 고통을 전가한다는 이 이명박 정부의 이 친재벌 정책, 그죠? 경제민주화가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고 무슨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사만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공대위에서 하나의 팩트로 시작된 것들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가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쌍용건설 노동조합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